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문재인 김명수 사단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윤관석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한 판사가 윤재남 판사입니다. 윤재남 판사라 하면은 김명수 사단의 아주 골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정말 그동안에 판결했는 내용을 보면은 어마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재인, 김명수, 그 다음 윤재남, 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앙지법의 영장판사를 보면은 유창훈 판사가 있고 이민수 판사가 있고 윤재남 판사가 있습니다. 이 영장전담판사가 중앙지법에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민수 판사는 그래도 중립적인 판사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윤재남 판사나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좌파 저쪽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싶지 우파나 중립이나 보수의 색채가 있다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윤재남 판사가 그는 누구입니까 하면은 누군가 하면은 전북 남원 출신의 판사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의 박영수 피혐의자이고 피혐의자 박영수는 또 누구하고 친하냐? 민주당의 박지원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신안. 그래서 박영수와 윤재남 그 다음에 김명수, 문재인 전부 이 한 그룹이들이 아닙니까? 박영수 구속과 윤관석 의원의 구속은 지금 김명수 사단, 문재인 김명수 사단도 이제 사법의 뒷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서서히 마지막 막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오늘 논평을 이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저는 아주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만 구독자가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받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실버 10만 구독자를 모시고 제가 방송하는 날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선의로 포장되고 가면을 쓰고 있던 박영수는 한때 특검의 영웅이라고까지 칭호를 받았었잖아요. 이런 특검이라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호칭에 대해서 저는 경멸하고 있고 그 행적에 대해서 충격적인 기억들을 지금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로 박영수의 모습이 진짜의 박영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잔혹한 악마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년이나 형을 살게 했던 그런 악마였어요. 그럼에도 김명수는 1차에 의해서 2차에도 더 강력한 저쪽의 판사를 내세워 가지고 구속 기각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재남 판사도 이 국민적인 여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구속 상태이지만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불구속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영수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에 도도히 흐르는 저 정의의 강물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정의의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남파도처럼 국민들의 눈길이 윤재남 판사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으니까 윤재남 판사도 거기에 이기지는 못했어요. 박영수 기각을 선언한다. 짠짠짠. 50억 클럽은 대한민국의 최대 법적 클럽입니다. 김명수, 권순일이,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이들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하루하루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법원 행정처가 또다시 박영수의 기각을 노려가지고 영장판사, 중앙지법의 영장판사 윤재남 판사를 임명했는데 윤재남 판사도 결국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중앙지법의 유창훈, 김민수, 이민수, 윤재남 이 세 사람 중에서 유창훈 변호사도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윤재남은 한 수 더 떴고 그래서 3명 있는 중에 이민수 판사 전담 판사만이 그래도 객관성과 중립성
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윤재남 판사는 반윤석열 정서가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영장 전담 심사로 임명된 이후로 그의 판결 기록을 볼 때 그의 편파성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편파성이 있었어요. 그가 편파적으로 판결한 흔적 7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얏트 호텔에서 조폭 난독 사주 주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지역의 조폭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걸 기각했어요. 두 번째로 채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억대 뒷돈을 받았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형질 경찰관 경무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뭐 뇌물 받는 거 장려하는 거야? 다섯 번째로 민주당 돈복두 사건 주범 강래구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재명 재판에서 위중교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어. 일곱 번째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소속 유동열 동대문 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윤재남 판사예요. 이제 그들도 서서히 막 뒤로 흘러가게 돼 있지. 이와 같이 윤재남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안 그러면은 민노총, 한국노총 등 반윤석열 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의가 이렇게 기각되는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윤재남 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국정사업, 노동개혁, 이권 카르텔, 권력형 부패 협박 등과 관련된 범죄들에게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윤재남 판사는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김명수 사단의 골수라고 알려져 있고 박영수는 민주당의 박지원과 막역한 사이로 전남 신안 사람입니다. 신안 출신이며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이 아주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영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능력을 비판했습니다마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요건 검찰이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보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더 위험한 윤재남 판사가 이번 판결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어쩌지 못하고 윤재남 판사도 박영수를 구속했습니다. 박영수 사단의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김명수 사단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문재인 김명수 사단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적 타락과 이권 카르텔 등으로 국민들이 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해서 걱정해야 될 만큼 이런 사법 체계가 문란해지고 있는 거예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줄다리기 그 정의의 한판이 승부가 지금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박영수와 그에 따른 가족 공동체 범죄입니다. 박영수 자신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할 때 만들어낸 경제 공동체보다 훨씬 중대하고 끈끈한 가족 범죄입니다. 박영수 가족들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수뢰나 뇌물의 액수는 수백억대에 달하고 이거는 수백억대라고 하면은 무기징역감들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야 돼요. 박영수는 핸드폰,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가 물증에 보고 아주 중요한 그 자료의 참고라고 말을 처음에 한 사람이 이 박영수예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휴대폰이 수사 정보의 수사 창고다. 정보의 창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박영수예요. 그럼 박영수가 지 핸드폰을 망치로 두드려 부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도 처음에 했던 사람이 박영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영수가 이번에 자기 핸드폰 때문에
구속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박영수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말을 처음 했는데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가지고 수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멋진 걸 구했구나 했던 게 요번에 그거 지 핸드폰 가지고 멋지기 개선 장군처럼 교도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다. 이후 휴대폰은 수사세 핵심 보고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3천여 건이 이 안에 휴대폰에서 나왔고 2021년에는 무려 5만 8천 건이 휴대폰으로 사건 수사하는데 이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올해 2월 박영수는 자신이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핸드폰을 망치로 박살을 냈는 겁니다. 휴대폰을 박살을 내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망치로 박살을 내가지고 그것도 직접 망치를 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박영수가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이 얼마나 다급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런 증거인멸의 그 행태를 자기 스스로 했겠어요. 당연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고 이 증거인멸 행위는 법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가지고 은폐죄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은 변호사 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3억 원을 받고 우리 은행의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 한 대가로 5억 받고 50억 이상이 거의 주머니로 들어가다시피 한 이런 악마였어요. 이처럼 수많은 비리와 타락이 박영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한 법조인이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너도 뿌리만큼 걷어가거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너는 감방에서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가 검찰의 명성을 더럽힌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증거가 인멸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인정해서 스스로 두 팔을 내밀고 은팔찌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거의 영장을 기각하고 오죽하면은 망치로 휴대폰을 부숴버렸겠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나는 언님이 해도 나를 잡을 갈 사람이 없다고 정말로 어깨 힘 팍팍 주고 하던 박영수가 이렇게 다급한 행동을 할 때는 지렁이 같은 행동이지. 하지만 박영수는 법원에서 이런 보호를 어떻게 하면 받아볼까 싶었지만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윤전한 판사도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구속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속에 이 박영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맏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대우를 받던 박영수도 은팔찌를 차고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50억 클럽 녹취록에서 언급되었던 김수남이나 최재경, 권순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그 친분관계에 대해서 박영수를 봐줄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선동꾼들의 얘기들은 다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세계들이 이 지금 흐름을 흐트러 보려고 했던 그 민주당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좌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망발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좌파 진영의 반발이 심하면 심할수록 대한민국의 이 사법정의는 더 굳건히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아우성, 좌파들의 반대는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제 윤재남 판사는 막에서 내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난파 노도와 같은 저런 성냄을 문재인, 김명수, 윤재남은 직접 겨누고 있는 거예요. 김명수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거북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은 끝난 거예요. 얼마 전에 장모에 이어서 마천격인 박영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더 볼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한동훈이 구속된다 그러면은 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만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장모에 의해서 박영수가 구속됨으로 해서 민주당 세력은 물론이고 죄 지은 자들은, 법의 선을 넘은 자들은 이제 윤석열의 법의 잣대로 준엄하게 집행할 것이며, 대국민적인 이런 메시지는 앞으로 걸리면은 법의 선을 넘어자는 모두 입창해라, 감방 보내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송영길, 문재인, 김명수 차례대로 그들의 이름이 불러질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조교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잘 하셨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어 가십시오. 조교 방송이 이제 5만을 넘었습니다. 5만을 넘어서 1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만으로 가는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논평 마치겠습니다.